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명입니다. 월요일 날 이제 근로자의 날이라서 좀 쉬는 날이다 보니까, 뭐, 물론 저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업계 이제 관계사들이 다 이제 쉬다 보니까 저도 쉬게 됐습니다. 대부분은 다 쉬더라고요. 제가 연락해서 물어보면, 뭐, 옛날처럼 뭐, 좀 출근해서 좀 일 좀 하다가 퇴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뭐 그런 회사는 이제 없고 요즘에는 다 쉬더라고요. 아무튼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장도 안 열렸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은 원래는 이제 영상을 안 올리고 쉬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올리겠노라 하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최근에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좀 주가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을 해서 좀 분석을 하고 하다 보니 조금 부동산 관련 영상을 올리기로 한 약속을 좀 늦게 지키게 됐어요. 이런 날, 좀 근로자의 날, 이렇게 쉬는 날, 대신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 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 수, 금, 이렇게 일주일에 세 번, 영상을 올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 그 기본이고, 근데 이게 공교롭게 뭐 쉬는 날이나 공휴일이나 뭐 장이 안 열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면은 제가 방송을 이제 쉬는 날로 그래서 이거를 차후에는 방송을 일주일에 두 번으로 줄일까 아니면 제가 부동산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월수금 세 번 중에 한 번은 부동산이나 다른 이제 개별 종목이 아닌 다른 이제 얘기를 하는 영상으로 꾸미고 두 번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혹은 이제 다른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이제 그냥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드리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는 기존대로 월, 수, 금 이렇게 일주일에 세 번 영상을 올린다는 점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상이 이제 어제 이제 월요일은 쉬었고 어제 화요일 장이 어제 좀 힘들었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분석 한번 보시고 투자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저께 보시면은 9,500원 제가 말씀드린 게 9,500원, 이 만원, 이 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어제는 위험했지만 일단은 지켜냈어요. 일단은 어쨌든 이 박스권, 이 지지 매물대를 일단은 버텨냈는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제가 원래는 9,800원에 제가 매수를 하려 했는데 매수를 못했어요. 매수를 못했는데 어제 주가가 좀 장 초반 떨어져 가지고 제가 좀 더 낮은 가격에 예, 시간의 단일가 매매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을 종료되었습니다. 드리면은 9,600원 정도에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뭐 9,300 몇십 원인가 뭐 330원까지인가 뭐 떨어졌었죠. 어쨌든 제가 뭐 9,500원 만 원을 이거를 뭐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해야 돼요. 좀 왜냐면 이게 9,500원 만 원 이 매물대 구간을 이렇게 벗어나게 돼 버리면 좀 조금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우리 이 9,500원 이 만 원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왔잖아요. 힘겹게 정말 힘겹게 뚫어 이런 이제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힘겹게 올라왔는데 이게 다시 9,500원으로 아래로 완전히 이탈하게 되면은 또다시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예. 지금 우리 이동 평균선도 보시면은 지금 이때하고 다르게 이때는 이렇게 다 이렇게 떨어지는 아무래도 뭐 박스권 이제 거의 뭐 바닥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박스권이 닫혔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 떨어지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동 평균선들이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간 상황에서 이 마지막 일봉상 121선 아래를 뚫고
그리고 매물대인 9,500원, 만원. 공교롭게도 여기 보시면은, 121선이랑, 여기 9,500원이랑 맞물리는 이 부분에서, 어저께 저는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고, 어제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 됐어요. 체결이 됐습니다. 매수 체결된 이후로 이제 조금 다시 약간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 자체가 지금 뭐 없는 가운데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주가를 밑에서 받치는 것이 아니라 뭐 위로 뭐래죠?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식으로 우리가 매수를 한다 해도 너무, 우리 물량은 또 개개인이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뭐 우리 뭐 맨날 며칠 날 뭐 몇 시에 동시에 합시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옛날에 저 다른 종목 그 투자자들이 카페에 모여가지고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맨날 며칠 날 뭐 한 번에 뭐 우리가 사자 그게 이제 잘못되면은 이제 그게 주가 조작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는데 어쨌든 실패했죠. 예,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미들의 약점이 뭐냐면 개미들의 약점이 이게 단합이 안 돼요. 단합. 당연한 거죠. 예. 제가 이거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우리가 100억이 있다고 하면은 100억을 뭐 두세 명이 주무르는 것과 100억을 뭐 만 명이 주무르는 것은 좀 다른 얘기다. 예. 그래서 개미들은 단합이 안 되기 때문에 각자 플레이, 개개인적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개미들의 어떤 약발이 좀 약하다. 뭐 최근에 뭐 2차 전지나 혹은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SG증권 사태 관련 종목들 하한가 몇 번 막 두드려 맞으니까 이제 핫다라고 하죠. 하한가 따라잡기. 예, 주가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으니까 묻지마 이제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그 개미의 매수세가 일시적이지 않고 쭉 계속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매수세가 쭉 밀려 들어오면은, 주가를 밀어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기본적인 그 해당 종목의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펀더멘털에 의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뭐라 하죠? 이슈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짐에 인해서, 예. 그게 소위 말하는 조금 이제 기술적 반등에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개미들은 단합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예, 뭐 우리 뭐 한날 한시에 뭐 같이 뭐 합시다 이런 것도 불법이고 주가 조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서도 안 되고. 어찌되었든 간에, 거래량 자체가 지금 없는 가운데 지금 계속 밀리고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동안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 이 거래량이 이래요. 고작 이런 거래량을 가지고도 이만큼 밀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종목에 거는 어떤 시장의 기대치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매수세가 받쳐주는 매수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는 그게 없기 때문에 계속 이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렇게 밀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거래량이 뭐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를 9,300원까지도 밀었다가 다시 또 올리는 이 적은 거래량을 가지고도 이럴 수 있다는 게 조금 조금 아쉽습니다. 예, 뭔가 예, 슬픕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관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들은 어쨌든 지금 어제는 이 9,500원 하단선 어제 매물대 중에서 매물대 하단선인 9,500원 선을 어저께 지켜내면서 밑꼬리를 일단 달았어요. 예, 밑꼬리를 달았는데 조금 어제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요 만원대 위로까지 좀 올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 왜냐면 지금 제가 이 9,500원에서 만원 이 매물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막아내야 되는. 예?
정말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매물대고, 그리고 쉽게 깨지지 않는 매물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가 깨지면은 정말 저도 인정하기 싫지만은 어쨌든 이 9,500원을 완전히 이탈하게 되면 다시 이 이상으로 올라오는데 또 우리가 적지 않은 시간을 좀 고통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좀 어떻게든 9,500원 여기 매물대는 좀 지켜 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어제는 조금 더 힘을 내 가지고 이 만원대, 일단은 이 매물대, 이 지지 매물대 위로 좀 올라서서 요 만원 위에서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어제 역시나 뭐 아래로 밀어내는 것도 힘없이 밀어내고, 어저께 또 올라올 때도 뭐 힘있게 올라온 게 아니에요. 뭐 비실비실 올라오는 거예요. 비실비실. 예? 그렇게 해서 어저께 어쨌든 만원은 못 넘지 못하고 9,800원으로 일단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불안한 상황이에요, 사실. 예, 불안한 상황이고, 빨리 지금 이 5일선이 일단은 꺾여줘야 되는데, 지금 최근 5일선이 이렇게 꺾인다는 말은 지금 다른 어떤 저기 31선, 뭐 21선, 61선, 21선, 61선, 그리고 121선까지도 지금 그렇게 꺾이지 않았는데, 지금 5일선이 급격하게 꺾였어요. 5일선이 급격하게 꺾인다는 얘기는 최근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때도 아니에요. 이때도 아니고 이 최근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팔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찐주주들은 뭐 팔고 나갔다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 부분, 제가 이 부분에서 사지 말라고 했던, 제가 이게 11,000원, 그리고 만원 이 부분에서 제가 사지 말라고 했죠. 지켜보고, 아, 만원 이 부분이 아니구나. 이 부분이 11,000원이구나. 11,000원에서 제가 이 부분에서 사지 말고 대기해라. 13,500원 여기를 뚫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때 13,500원에서 매수를 하든, 아니면 11,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든, 여기 11,000원 여기서는 지지선이지만 여기서는 매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요 어떤 언저리에서 매수했던 어떤 분들이 이제 매도를 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지금 약간 악재적인 악재 뉴스가 한 개 나왔죠. 예, 나왔는데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예,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 그냥 매출이 없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뭐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자체도 그게 설사 된다고 해도 뭐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겠느냐, 뭐 이런 좀 비관적인 그런 이제 뉴스였어요. 예. 우리나라 뉴스는 사실 볼 가치가 없어요. 예. 뭐 그게 호재 뉴스도 뭔가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냥 팩트를 알리는 수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지난일에 나왔던 그런 뉴스는, 이거는 뭐 자기 나름대로 뭐 분석이랍시고 좀 이제 기사를 낸 것 같은데, 그냥 처음 듣는 얘기들이 아니죠. 예. 어쩔 수 없는 스타트업의 어떤 바이오 스타트업의 뭐 숙명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느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도 겪을 수밖에 없는 매출이, 뭘 약을 만들어 뭐 매출을 일으키지,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오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상장 폐지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죠. 계속 만약에 약도 아무것도 개발 못하고 매출도 없고 이러면은, 그러면 언젠가는 상장 폐지 되겠죠. 하지만 지금 뭐 중단기적으로는 그런 뭐 상장 폐지 이슈는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몇 년 일단 있어야 돼요. 이대로 아무 성과도 없고 뭐 개발 성과도 없고 뭐 임상 성과도 없고 매출도 없고 그냥 가면 계속해서 뭐 현금이 바닥이 나겠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은 몇 년이나 이제 뒤에 이제 일어날 일들이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상장 폐지까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다. 상장 폐지가 뭐 매출액이 없어서 아니면 뭐 현금이 없어서 예, 뭐 자본 잠식이죠.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유로 상장 폐지될 확률은 낮다. 몇 년 뒤까지 만약에 아무런 성과도 없고 뭐 결과치도 없고 이러면은 당연히 룰 같은 게 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향후 몇 년 동안 지금과 똑같다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상장 폐지 뭐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그것을 뭐 걱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당장이 아니더라도 향후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중단기적으로는 절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좀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은 지금 거시경제 자체가 지금 제가 2분기, 3분기 요 두 분기 동안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예, 거시경제가 안 좋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분위기 안 좋죠. 예,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또 이제 은행이 이제 부도가 났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옛날에 이제 뭐 시그니처 은행 SVB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했을 때 제가 절대 이걸로 끝 안 난다. 예? 왜? 대부분의 은행은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여기서 어디에 투자를 하면 다른 은행들도 다 비슷한 곳에 투자를 해요. 그냥 그 투자한 곳의 비중이 해당 은행의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뭐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이런 차이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의 어떤 파산, 줄파산 이런 것들은 그냥 시간 문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국채를 이제 너무 큰 비중으로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안전한 자산에다가 투자를 한 거라서 이거는 부실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뭐 떠들어내는 이제 우리나라 이 어중이 떠중이 저는 인정 못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애널리스트로 저는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분석은 저는 인정 못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은행이 뭐 부실해서 자빠진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자빠진 것 자체가 은행이 부실한 거예요. 무슨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다만 이제 장기국채 고객이 돈을 요구하면은 그것이 빨리빨리 이런 이제 회전율이 돼가지고 돈을 이제 국채를 팔아서 또 돈 주고 또 팔아서 이렇게 짧게 가야 되는데 뭐 그때 10년 이상 되는 이제 장기 국채를 이제 자기들이 투자를 해 놓으니까 돈을 뺄려니 손실이 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금리가 계속 올랐잖아요. 금리가 계속 오르면은 이제 그것이 자꾸 떨어지죠. 국채 가격이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것이 그것이 장부에 적힙니다. 그 파는 순간 국채를 파는 순간 그 이제 평가 손실이 잡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팔고 있다가 고객들이 계속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돈이 없으니까 국채를 팔아서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면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 했는데 왜 그거를 국채에다 그 자금을 그리고 은행 자산의 대부분을 거기다가 이제 투자를 했냐 이거죠. 그리고 그거를 금리가 하루아침에 무슨 뭐 2%, 3%씩 오른 것도 아니고 예? 계속해서 그 여준에서는 신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꾸역꾸역 그걸 들고 있다가 손실이 진짜 감당이 안 될 만큼 손실이 커질 때까지 방치해뒀냐 이겁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다 부실이에요. 뭐가 부실이 아니라는 게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지금 또 이번에 이제 또 퍼스트 리퍼블릭이 또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전하고 똑같이 그냥 마치 이게 이제 모럴 해저드가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 그냥 은행 파산하면 무조건 큰 은행에서 다 인수할 거야. 뭐 이런 신호를 이제 막 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좀 공포 이제 분위기가 이제 지금 감돌고 있습니다. 증시까지 이제 번지고 있죠. 예. 이런 거시적 경제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이게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도 쉽사리 안 빠질 것 같고 지금 이제 곧 미국의 또 금리 또 발표가 있을 것인데
또 이것이 이번에 0.25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단정 짓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할 건데, 그것도 뭐, 절대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직 미국 물가 못 잡았습니다. 미국 물가를 못 잡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은행 파산했다고 아니에요. 절대 그 얘기 할 수가 없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는 제가 올해에는 금리 인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오는 경우는 뭔가 부러졌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부러지든 경기가 부러지든 금융이 위태로워지든 어떤 것들이 진짜 부러졌다고 표현이 될 만큼 위기가 초래돼야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인즉슨 금리 인하가 증시의 호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금리 인하는 것 자체가 지금 경제 위기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들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지금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위태롭다는 것을 또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뭐 시장에서 계속 김칫국을 계속 마시고 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김칫국 마시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저는 헛다리 짚고 헛질하다가 저렇게 부실해지다가 그냥 파산하는 겁니다. 왜 자꾸 연준에서는 그런 신호를 안 보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김칫국 마시면서 지금 은행 자꾸 파산하니까 이제 금리 인하 내릴 거야. 어쩌고 저쩌고 저거들끼리 이렇게 하냐 이 말이냐. 뭐 이런 얘기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제가 저희 애들이 자꾸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 막 아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말이 꼬이네요. 이렇게 지금 경시경제가 한동안은 계속 안 좋을 거고, 거기에 위기라는,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라는 그런 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 계속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좀 한동안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단은 이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다가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등 이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 거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소외주, 그리고 매출도 없고, 요런 여러 가지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에 좀 놓여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일단은 당장 눈앞에 닥친 것은 이 9,500원과 이 만원 이 지지 매물대를 지지해 주느냐. 일단은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하신 분들은, 물타기를 하신 분들은 조금 더 관망하면서 이 지지선을 어떻게 지켜내는지를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요 밑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좀 힘들어진다는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하시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조금 우리가 이것을 뭐 물타기를 하든 무엇을 하든 조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된다. 일단은 2, 3분기라는 경기 침체라는 이 일단 터널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터널 끝에 이 터널 길이가 얼마나 될지, 이 터널의 깊이가 얼마나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물타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자주 빈번하게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일단 요 9,500원에서 만원 물타기를 한번 저처럼 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 일봉이 좀 더 안정적으로 조금 뭔가 받쳐주기 전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장이 막 시작을 했는데, 장 시작과 동시에 지금 거의 9,650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좀 많이 힘드신 지금 상황이고, 앞으로도 조금 그런 상황들이 조금 펼쳐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바람이 이 9,500원과 만원 이 지지 매물대는 좀 지켜내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게 좀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가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좀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뭐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 또 댓글에 달아주시면 또 다음 영상에서 댓글을 참조해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